안녕하세요. 버무라먹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죽신만 고집하더니 지금 스탠스가 완전히 돌변하고 있죠. 얼어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파다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서울의 신축 분양 아파트 잡기만 하면 깃발 꽂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근데 역전하기 위해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너무 좁아. 비강남권 20평대 아파트가 10억을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멘탈이 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남권도 아니야. 비강남권인데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버리니까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적으로 준신축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올해 6년차에서 10년차 아파트 가격이 4.9%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최근 얼죽신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신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3년에서 5년, 5년에서 한 10년 차 되는 아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격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순위 줍줍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과천 S7 블록 이번에 무순위 줍줍 공고를 냈었습니다. 시세 차익 10억, 잭팟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청약 접수일을 또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6월 9일이 청약 접수일이었는데 6월 16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9일에서 16일로 바뀌었다. 이것도 시간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혹 하다가 그냥 훅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5제곱 20평대 초반에서 굉장히 소형 평수라고 하지만 워낙에 입지가 과천이 경기권에서 거의 탑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은 여기 전국구 무순입니다.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지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은 지역 거주, 그러니까 당해 거주자에 대해서 한해서 청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10억 잭팟이라고 불리는 과천 S7 블록 역시도 굉장히 좀 과천 안에서 가두리를 가지고 분양하지 않을까, 무슨 일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전국구로 확대가 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급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앞으로의 어떤 이 공급 부분이나 수요 부분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좀 뭔가 불안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이제 그 모든 불씨를 다 잠재우고,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확실하게 톱니바퀴에 걸려서 착착착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 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 변수는 일단 기준금리 기조 변화. 미국이 지금 4.5%, 한국은행이 2.5%.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 0.25% 내렸죠. 그만큼 시장의 경기 부양을 위한 상당히 지금 내수 침체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까 이거 거의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변화도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아서 일단 국내 기업과 국내 내수 침체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변수는 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4.5% 동결 수순으로 가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이렇게 금리를 좀 꺾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기준금리 내렸네, 우리도 금리 내려야지. 예적금 금리는 쭉쭉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전혀 요지부동하는, 이거 거의 빨대 딱 꽂아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수익률 챙기겠다는 어떤 시중은행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준금리 인하 즉시 예적금 금리만 뚝뚝 떨어지는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담대 금리는 오픈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스타트 시작하면 바로바로 1분 혹은 5분, 30분 안에 그냥 다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7월 초에 DSR 3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출을 땡겨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는 오히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죠. 아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주담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시소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리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금 3% 하는 거 거의 없을걸. 은행 딱 한 곳 정도 해당될 정도로 거의 뭐 2%대 수준에서 저공 비행하고 있고요. 대출금리는 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대출의 파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국내 아파트 시장 움직일 핵심 변수 하나가 기준금리에 있던 이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 절벽이 지금 문제죠.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뭐 공급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뭐 분양하면 뭐 하냐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분양 분양가가 20평대 비강남권이 10억을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게다가 공급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세 그리고 월세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월이 더 두려운 전셋값 신고가들이 뭐 본물 터지듯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는 신축 부분에 있어서 이 전세가 부분하고 연동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울이 뭔가 좀 공격적인 어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등의 안정적 임대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집값은 스스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전세 매물 현황이 뭐 거의 2만 5천 건으로 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공급 절벽 수준이 집값을, 전세값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매물수는 획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의 뭐 8만 건에서 전월세 합치면 거의 12만 건, 13만 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 모순된 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이고, 내년 이 입주 물량이 올해 4분의 1 토막 나기 때문에 뭐 공사비 상승, 시장 침체가 지금 맞물려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도 역시 내수 경기를 감당하는 부분이 건설 경기가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내수 경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분양, 특별히 이 정책을 통해서 분양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좀 쏟아져 나와야지 이런 어떤 전세 시장, 임대 시장도 좀 안정되면서 매매가 시장, 구축 시장의 어떤 매매가도 하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버팀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여기 경기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역시 공공분양은 확실히 분양가가 제일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억대 16채 나왔습니다. 평수는 5구제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평면도로 보면 8, 4제곱 같이, 요새 공공분양이 굉장히 평면도가 잘 나오죠. 질적으로 좀 높습니다. 16채 정도가 나왔는데 가격대 보시면 뭐 2억 8천에서 2억 9천 사이. 야, 이 정도 5구제곱 가격이 있을까 싶어요. 물론 조금 서울에서 떨어진 경기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7호선 연장이 되죠. 그리고 1호선이 이미 지금 라이브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주 회천 A24블럭인데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역시도 뭐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요새는 뭐 민간 분양이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 때리는 경우도 많아서 정말 골 때리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단지 배치도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동, 남서형, 일중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구의 역시 이 단지 구성도 내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아주 내실 있게 잘 꾸며져 있는 걸 보죠. 요즘 그러니까 공공분양이 민간 분양 시행사가 주로 이렇게 또 함께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그런 어떤 공법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5구비 역시도 아주 잘 뽑아진 그런 어떤 실내 구성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실, 부엌, 그리고 욕실 등등등 8, 4제곱에서 구현해냈던 어떤 평면의 어떤 이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공공분양 5구제곱은 8, 4제곱의 체감도를 충분히 느낄 만큼의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공공분양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구A 같은 경우는 뭐 보세요. 평면도를 딱 보더라도 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딱 박혀 있잖아. 보통 민간 분양은 워낙에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평면 자체가 인색하죠. 근데 공공분양은 그래도 공공 택지 위에서 지어지기 때문에 평면 자체가 훨씬 체감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5구B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장착되어 있네요.
일단 거실 규모가 5구제곱 치고는 굉장히 좀 널찍하게 뽑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 7호선 예정이 돼 있습니다. 1호선 덕계역이 가까운 편이고요. 양주 회천 A24블럭 걸어서 한 800m 정도면 충분히 덕계역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호선이 지나간다는 거, 그리고 7호선이 곧 개통될 장암역에서 옥정역까지의 구간이 들어서게 되고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고요. 일단 옥정 신도시와의 어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수요를 생각하신다면 저렴하게 또 진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구입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면 가능하고요.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입주자 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불문합니다. 모든 것이 프리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실수요, 좀 이사 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가에서 좀 거주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매제한은 3년간 전매가 금지가 되겠고요. 신청 일시는 6월 10일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좀 공공분양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물량 확대가 좀 대폭 확대될 전망이고, 지금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서울 분양 입주권 매매가 뭐 2배로 껑충 뛰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6.3 대선이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은 주택 공급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 세금을 건드려 가지고 뭔가 집값을 잡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가자. 그래서 공급을 무한 확대해서 자동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지금 뭐 26,000여 가구가 6, 7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서울이 확실히 적습니다. 1,865가구밖에 안 돼. 잠실, 르엘 딱 한 곳만 지금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좀 공공분양의 어떤 지원 사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이 중심에는 역시 중산층, 저소득층, 특화된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 집중할 그런 어떤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꾸준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현금을 차곡차곡 잘 쌓아오신 분들, 공공분양, 특별히 공적인 어떤 이 공급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희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선 이후에 국내 주택 시장을 움직일 핵심 변수가 기준금리, 공급 절벽, 세 번째 대출 규제 강화로 볼 수가 있죠. 스트레스 DSR이 당장 뭐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이 넘어섰어. 그러니까 너무 넘어섰잖아 이거 지금. DSR 규제 때문에 사람들이 1.5% 가상금리 내 죽어도 못 내. 한 달 조금 더 땡겨가지고 무리해서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6조 원을 지금 찍고 있다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출 부분을 자극하다 보니까 7월 1일이 꼭 이 데드라인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를 보면 서울이 0.16이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오판해서 미스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공급 정책에 따라서 내가 차곡차곡 준비하는 어떤 시간을 갖기보다는 빨리빨리 구축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살짝 고개를 들고 있고요. 전국과 지방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 워낙에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준금리보다 매수세에서 중요한 건 이 대출 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한도 파일을 축소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 자본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하락 시그널을 주면서 공급 절벽, 그리고 손절, 거래 손절, 그리고 가격의 어떤 급등 양상과 급락 상황이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자본시장이 계속 이런 시그널을 이미 선지지표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 2,500선에서 2,300선까지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이 대선이 끝나면서 2,700선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5,000선까지 회복하자라는 어떤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정도 사들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시장이 조금씩 회복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자금 유입, 유출도
상당 부분 좀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간에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리 부분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환율 부분도 지금 만만치 않고 지금 뭐 이 환율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미플처럼 군부를 떼우고 있고 이런 어떤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당분간 고점에 머물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 초기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 파이를 확 줄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값이 좀 저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공공분양에서 흘러나오는 공급들을 잡아야지 이런 현실적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관망하시면서 뭔가 부동산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잘 들여다 보셔야지 골든 타임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지금 뭐 굉장히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의 어떤 이 양상들이 이 기준금리 양상, 그리고 대출 파이, 그리고 공급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세 가지 요소가 부동산 시장을 좀 급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수가 아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거나 새 정부가 출발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공급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있어서 또 임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넓은 폭의 이 본물 터지는 듯한 어떤 물량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람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